안녕하세요. 제가 어저께 아는 지인분이 일하고 있는 헬스장에 잠깐 놀러 갔었는데 놀러 가서 여기저기 이렇게 둘러보다가 스쿼트를 하시는 한 여성 회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옆에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살짝 봤는데 스쿼트를 하시는데 굉장히 자세가 불안해 보이시고 스쿼트 동작을 하시는 내내 버딩크 현상이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보면서 조금 스쿼트 자세에 대해서 좋은 자세로 스쿼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까 하고서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우선은 스쿼트를 하시면서 주로 부상을 많이 당하시는 부위가 무릎과 요추 있는 쪽이 가장 부상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부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무릎 부상 같은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무릎 부상 같은 경우에는 하이바 풀 스쿼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로우바 스쿼트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자주 이렇게 무릎 부상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사실은 보통 되게 무릎보다는 무게를 그러니까 고관절에다 많이 싣고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하이바 풀 스쿼트나 로우바 스쿼트를 하시는 분들한테 무릎 부상이 이렇게 흔하지는 않고, 보통 하이바 하프 스쿼트를 하시는 분들한테 무릎 부상이 자주 무릎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자주 생기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쿼트를 하실 때 무릎이 발끝을 되도록이면은 넘어가지 않게끔 이제 자세를 수행하는 게 좋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자, 하프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까지 앉아서 일어나는 동작이기 때문에 햄스트링과 둥근보다는 대퇴 4두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릎에 부하가 많이 걸릴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는 자세를 유지시켜서 고관절과 중량을 어느 정도는 나눠들게 만들어 줘야지 무릎의 부담이 적게 가기 때문에 부상을 당할 위험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허리 통증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허리 통증 같은 경우에는 하프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태생적으로 허리에 조금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바벨을 백 스쿼트를 주로 하시니까 바벨을 등 뒤에다가 쥐었을 때 이미 벌써 무게가 뒤쪽에 실려 있기 때문에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으려고 이제 엉덩이를 조금 뒤로 빼면서 앉으실 텐데, 그렇게 되면은 상체의 각도를 유지를 시키면서 뒤로 앉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중량은 내 등 뒤쪽에 실려 있기 때문에 억지로 무릎을 안쪽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시면은 중심이 뒤로 쏠려서 넘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앞쪽으로 살짝 옮겨주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허리가 이렇게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앞쪽으로 상체의 각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립근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완이 돼 있는 상태인데다가 상체 각도가 앞으로 숙여져 있기 때문에 중량의 부하가 허리에 많이 실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에 통증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코어를 조금 더 강화를 해주시거나 상체 각도를 뒤로 내가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세워서 운동을 시행해 주시는 게 허리 통증을 줄일 수 있는 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간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허리의 통증이나 허리의 부담은 어느 정도 안고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풀스쿼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풀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무릎의 부상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깊이 앉으면 앉을수록 중량은 가장 몸에서 큰 관절인 고관절에서 중량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무릎 쪽에는 그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많은 부하가 걸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부상에 있어서 하프 스쿼트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지만은 허리 부상에 있어서는 하프 스쿼트보다 조금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자꾸 버딩크가 일어나기 때문인데, 버딩크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스쿼트 동작 시에 자, 상체 각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앉으셨다가 하위 부분에서 요추가 이렇게 말리신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완 제자리, 이완 수축 제자리, 이런 식으로 스쿼트 동작을 하실 때 하위 지점에서 힙 부분이 굉장히 힙과 요추 부분이 꿀렁꿀렁거리는 현상을 버딩크라고 하는데, 버딩크를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흔한 문제는 스쿼트를 진행할 때 보폭과 발끝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보폭이 너무 좁은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시게 되면은 하위 지점으로 내려갈 때 내 무릎과 내 골반, 고관절이 닿게 되기 때문에 몸통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몸통이 좁아진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몸통이 좁아진 상태가 아니라, 자, 좁은 공간으로 이렇게 깊게 앉을 경우에는 햄스트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햄스트링이 골반 뼈를 아래로 끌어당기면서 요추 말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넓은 보폭이 필요해요. 넓은 보폭에 발끝을 약간 바깥으로 한 30도, 조금 더 많이 45도까지 벌리시는 분들도 봤는데, 약 한 30도에서 45도 정도 바깥으로 벌려주신 상태에서 내 상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신 다음에 내려가게 되면은 상체 각도를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에 요추 말림 현상을 좀 방지해 줄 수가 있어요. 햄스트링도 상대적으로 덜 늘어나기 때문에 골반 뼈를 강하게 당길 수가 없게 되겠죠. 상체 각도를 세우기가 편해지니까 당연히 요추 말림 증상도 생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풀스쿼트를 하실 때 하프 스쿼트랑 마찬가지로 무릎이 발끝을 많이 넘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굳이 그런 거를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위 지점에서 중량의 부하를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은 고관절이기 때문에 무릎이 발끝을 넘는다고 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일어나실 때도 무릎에 부하가 많이 걸리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바닥 자세에서 일어날 때는 무릎을 펴주는 대퇴사두근이 메인이 되는 게 아니라 고관절이 무릎보다 아래쪽으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대퇴사두근이 힘을 쓰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엉덩이가 자연스럽게 뒤로 빠지면서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무릎을 어느 정도 펴주는 역할은 둔근과 햄스트링이 메인이 돼서 동작을 수행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대퇴사두가 힘을 쓰는 구간은 하프 스쿼트 지점을 지났을 때부터 대퇴사두가 다시 메인이 돼서 상체를 이렇게 세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버딩크를 방지를 하시려면은 적당한 보폭과 무릎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발끝을 조금 바깥으로 벌려주시는 게 좋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찾아보시면은 요런 수정 방법에 대해서 보폭이라든지 발끝에 대한 솔루션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상체 포지션에 대한
지적이나 뭐 솔루션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할까 하는데, 자, 보통 스쿼트 자세, 스쿼트를 하실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흉곽을 펴고 견갑을 강하게 접고 팔꿈치를 뒤로 보내서 손목의 부담을 줄이고 견갑골을 더 타이트하게 조일 수 있게 해라 라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로우바 스쿼트에는 그렇게 포지션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흉곽을 펴고 견갑을 강하게 조이고 팔꿈치를 뒤로 보내서 등 전체를 타이트하게 만들어 줘야지만 후면 삼각근에 걸려있는 바벨을 떨어뜨리지 않겠죠. 하지만 근데 하이바 스쿼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이바 스쿼트 같은 경우에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흉곽은 이 바벨에, 내가 메고 있는 바벨의 중량에 눌리지 않을 정도로만 펴주고, 견갑 또한 바벨이 굴러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조여주시고, 팔꿈치는 바벨을 강하게 당긴다는 느낌으로 내 몸통 쪽에 바짝 붙여주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상체 포지션을 제대로 잡아야지만 하위 지점에, 스쿼트 하위 지점에 내려갔을 때 버딩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선은, 자, 보통 스쿼트를 하실 때 많이 하시는 말씀대로 만약에 동작을 진행하게 되면은, 자, 이 상태에서 흉곽을 펴요. 흉곽을 펴고 견갑을 강하게 조이고 등 전체를 타이트하게 딱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벌써 요추가 이렇게 신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세부터, 스타트 자세부터 벌써 기립근과 요추에 부담이 많이 실려있는, 부하가 많이 실려있는 상태가 돼버려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리고 또 스쿼트를 하실 때 또 무슨 말씀 많이 듣죠? 엉덩이가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무릎이 굽혀지는 거라고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엉덩이가 먼저 빠지게 되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려요. 이런 상태에서, 자, 중량의 부하는 모두 다 이제 기립근에 실려 있고 내려가서 앉아요. 내려가서 앉는데 이렇게 팽팽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내려가면은 정말 웬만큼 유연성이 좋지 않고서는 바닥 자세에서도 이런 자세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역도 선수들 중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무릎이 앞으로 많이 나와서 상체 각도를 만드시는 분들도 보시기는 했는데, 굳이 이제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정도의 유연성 확보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체 전체를 너무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흉곽을 너무 세우기보다는 바벨을 메고 나왔을 때 흉곽은 바벨에 찌그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펴고 등은 바벨이 굴러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조인 상태에서 내 몸 전체에다 타이트하게 붙여놓고, 그 상태에서 둥근에 힘을 둥근을 꽉 조여주시면은 내 척추에서부터 요추까지 정렬을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자, 이제 제가 한 얘기를 총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바벨을 메고 나왔을 때 스탠스를 적당히 넓게 벌려주시고 발끝을 살짝 바깥으로 벌려주시면서 내 몸통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주신 상태에서 흉곽과 견갑을 너무 너무 타이트하게 만들어 주시지 마시고 중량을 버틸 수 있을 정도로만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둥근을 조이시면 척추와 요추까지 정렬이 잘 돼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 정도를 바라보시는 게 좋겠죠.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바닥까지, 엉덩이가 굳이 먼저 빠진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닥에 자연스럽게 앉으시면 되세요. 굳이 엉덩이가 먼저 뒤로 빠진다고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앉으시고 그 상태에서 둥근이 엉덩이가 먼저 살짝 들리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엉덩이가 먼저 살짝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힙 드라이브가 일어나게 되겠죠. 자, 힙 드라이브라는 것도 사실 뭐 그렇게 굉장히 막 엄청난 테크닉이나 뭐 어려운 테크닉은 아니에요. 그냥 풀 스쿼트를 했을 때 대퇴사두가 힘을 쓰기가 힘드니까 햄스트링과 둥근이 먼저 뒤쪽으로 당겨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현상이지 이게 뭐 대단한 뭐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어쨌든간 제가 뭐 이러니 저러니 지금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스쿼트 자세를 우선은 좀 내가 허리가 안 좋으시거나 무릎이 안 좋으시거나 뭐 버딩크가 나시는 분들은 스쿼트를 하시기 전에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시고 거울을 보신 상태에서 내 무릎이 얼마나 나가는지 내 발 보폭은 얼마나 벌렸었는지 상체를 얼마나 타이트하게 만들고서는 운동을 하셨는지 체크를 해 보시고 자세를 수정을 하셔갖고 나한테 맞는 자세를,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자세가 바른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자세를 찾으셔서 운동을 하시면은 중량도 훨씬 빠르게 오르실 테고 부상의 위험에서도 자유롭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간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 2차 스트렝스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